슬라이드 사실 이제 계속 뭘 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계속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뭘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시간도 5분밖에 없는데 5분 안에 뭘 이야기해야 되지? 계속 고민해야 돼. 그래서 슬라이드 한 3개 정도 얻었어요. 보시면 학교가 변화하는 방향이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계속 그렇지 않나? 그 21대 국회 저희 훌륭하신 이탄희 의원님께서 지역구민의 민원을 받아서 모든 학교, 전국의 12,000여 학교가 동시에 즉시 분리하도록 그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는 순간 바로 피해 학생도 역시 나도 바로 이제 학폭시키고 얘네도 어떻게 분리해야 되나 봐. 분리할 사람도 없고 분리할 공간도 없고 어쨌든 그런 일을 해놓고 또 본인이 22대 때 출마를 안 해버립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죄송합니다. 자기가 쌓은 똥을 저희가 계속 날마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약간 노이로지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특별법 그러면 특별 하시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읽어보지도 않고 사실 일단 무조건 반대. 자동 반사예요, 그냥. 누가 교육과 관련된 특별법 만든다 그러면 일단 가서 반대 막 하고 읽지 않고. 근데 읽지 않고 사실 대부분 저희 이사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사회 어떤 안건을 되게 길게 쓰잖아요. 아무도 읽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인지 부활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믿고 맡기는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법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멀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걸 절차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따지고 왜 이런 걸 하는지 그 의도를 이해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동료들끼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의 관계도 더 마찬가지로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공격당하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들어주지 않죠. 아까 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이 이 교사가 왜 그렇게 교육활동을 했는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내 감정에 상했으니까 바로 내질러 버리죠. 근데 왜 자기 감정을 계속 내지를까? 저는 학교가 그걸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교육관적 만족도 조사죠.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네. 어떻게 100% 만족을 합니까? 엄마가 만든 음식을 모든 가족이 만족하는 집이 있습니까? 그 4명도 만족을 못하는데 어떻게 수백 명, 수천 명의 마음을 그 질문이 저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제가 7개월 20일을 써놓은 건 교육부 직제입니다. 저희는 해마다 1년 단위로 업무가 바뀌죠. 제가 23년에 처음으로 학생선수 업무를 맡았어요. 학생선수가 뭔지 처음 맡았는데 3월달에 학부모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년 막 찾아요. 네. 하루빨리 학생선수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연구년이 됐죠. 네. 너무. 근데 저만 그럴까요? 교육부도 똑같습니다. 교육부에 있는 교육부 직원들도 7개월 21일마다 업무가 바뀌어요. 네. 그러면 교육부에 전화합니다. 이거 이렇게 합니까? 네? 네, 그거는 네. 다음에 연락 주시죠. 그때까지 제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연락하면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교육부라고 하는 교육부라는 조직의 정체성이 있나? 없지 않나? 네. 작년에 했던 대로 올해 또 합니다. 네. 아까 그 학부모의 협조,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통합교육 관련돼갖고 2012년도에 교권보호 강화 방안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학부모의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교권 침해한 사례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1.5배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 학교에서 이제 방과 후에 그 여학생이 좀 큰 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생겨서 그 학교 안전, 그러니까 강화학교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교육부에서 전국에 1,600여 학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각 학교별로 한 명씩 배치하겠다. 대책은 다 마련했죠. 이듬해 교육위에서 대정부 질문으로 교육부에 물어봅니다. 했냐고. 빵명. 단 한 명도 청원경찰이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하고 싶은 게 뭐냐를 알려면 교육부의 인사,
그리고 교육부가 어디에 예산을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지금 통합교육이건 지금 교권 보호를 위한 일들이건 얼마나 예산을 쓰고 있지? 없지 않나? 그거를 위한 인력을 얼마나 채용하고 있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치적 편향성과 몰이는요. 네. 국회뿐만 아니라 국회도 지금 교육의 의원들이 삭박했습니다. 네. 교육감들도 본인들이 공약한 것들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 시도교육청 장학사나 장학관에 쪼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걸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본인들 공약을 지키는 게 재선을 위해서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홍보합니다. 네. 읽었어? 네. 교실에서 하던 얘기를 광고판에서 볼 줄이야? 네. 정치적 편향성. 그 개인의 이익이 우선합니다. 교육 전체적인 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교육부는 7개월 21일마다 바뀌죠. 국회 교육위는 4년마다 사람들이 싹 바뀌죠. 저희는 그때마다 새로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학교 안에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거, 좋죠. 네, 좋습니다. 말은 모두를 위한데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을 한 개인이 다 합니다. 그래서 소진되죠. 그 행동중재 관련돼서도 행동중재 전문가는 각 학교마다 한 명씩 배치하라고요. 저는 각 한 명이 그 모든 책임을 다 지게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체 교원의 전문성을 얼마나 높이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의 교장들은요, 교장 승진 가산점 제도에 따라서 쭉 승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통합교육, 교권, 굳이. 이 사람들은 상급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해마다 교육부에서 평가 지표를 내리면 그걸 잘 따르는 시도교육청은 최우수 이렇게 해서 등급을 주더라고요. 그 연말에 기사가 쫙 뜹니다. 그러면 시도교육청은 누구의 말을 잘 따르면 됩니까? 네, 교육부의 말을 잘 따르면 되죠. 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 승진과 선점을 잘 따르려면 교육부에서 내린 승진과 선점 제도를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동료 교사들이 뭐가 힘든지를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 제도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지금 사회가 엄청 바뀌었잖아요. 전체 교사들의 학생을 대하는 방식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이고 딸이 중학생인데 되게 죄송하지만 중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도하는 방식이 여전히 되게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내내 단 한 번도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신 선생님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영상만 틀어줍니다. 네. 한문 선생님이세요? 네. 중등.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선생님이 계시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선생님이 곳곳에 대단히 많다라는 거. 그렇게 수업하신다는 걸 동료도 누구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수업하느라 바쁘니까요. 네.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전체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장이 되어야 지금의 교권을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관리자로부터 당하는 교권 침해, 학부모로부터 당하는 교권 침해, 학생으로부터 당하는 교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학교장들이 그런 안목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흩어지게 네. 요즘 진짜 소통이 없어요. 선생님들끼리도 소통이 없어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희 반 아이 학부모랑 면담을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들 저희에 대해 싫어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단 한 번도 그 학교에서 근무하시던 선생님이 그 학년에 맡은 적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가장 힘든 학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학년에 맡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도 알고 있고 학부모도 합니다. 전국의 기피 지역에 많고 기피 학교가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2년마다 나와요. 2년마다 나오니까 동료 선생님들끼리도 교류가 없습니다. 어차피 떠날 사람, 어차피 떠날 선생님인데 서로 너무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라고 아무리 말하지만 이 현대인들 사망원이 1위 혹시 아십니까? 고독감입니다. 외로움. 스스로가 내가 외롭지만 외롭지 않다고 부정하는 거죠. 이게 남성들이 주로 경험하는 감정인식 불능 상태와 매우 유사합니다. 감정을 말하라고 하지만 자꾸 자기가 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흩어진 개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연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게 저는 저희 희충교사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다라고 하면 개인에게 의미 있는 일이 조직에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조직에 의미 있는 일이 개인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희망은 사실 여기에 있지 않을까. 개인으로서 아까 이제 박선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18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사실 잘 안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으로서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제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랑 잘 지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사는 법령에 따라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어떤 법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개선해 나가야 되는 이야기들을 혼자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법이 바뀌었지만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 법도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아닌가. 그런 일을 하려면 단체로 조금 더 보다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꺼졌네요. 꺼지겠습니다.